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한 달 내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서울 여의도의 고층 빌딩 숲 사이 차량 하나가 검은 빗줄기를 가르며 빠르게 들어섰다. 엔진이 꺼지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젖은 트렌치 코트를 움켜쥔 여자가 뛰어내렸다. 한지우 28배 국회 보좌관을 시작해 35의 재벌가 문서관리실로 스카우트된 여자. 그녀가 품에 꼭 끌어안은 서류 봉투. 봉투 겉면에는 적혀 있었다. ACTA-94개인 채널 손실 보고서. 지우는 그 문구만 봐도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이 파일은 잘못 전달되면 국회 검찰 여론재벌. 한국의 절반이 동시에 흔들릴 만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파일이 사라졌다. 지우는 건물 지하의 비밀실로 뛰어들며 숨을 헐떡였다. 콘크리트 냄새, 축축한 공기, 비밀만을 숨겨두는 듯한 차가운 느낌. 문이 열리자 불이 하나씩 켜졌다. 철제 선반과 금고, 그리고 한성그룹 문서보호실이라는 볼품없는 표지판. 그녀는 곧장 중앙 금고로 다가갔다. 지문 인식, 홍채 스캔, 음성 인증. 띡. 문이 열렸다. 그런데 금고 한가운데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붉은 띠가 둘러진 ACTA-94 보고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지우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회사 전체에서 3명뿐인데. 그때였다. 뒤에서 철문이 찌익 느리게 열리는 소리. 지우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전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먼저 보였다. 서늘한 기운, 젖은 구두, 그리고 그녀가 누구보다 잘 아는 목소리. 지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도현, 지우의 남자친구이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지우는 말문이 막혀 그를 바라봤다. 빛이 완전히 켜지자 도현의 표정이 또렷해졌다. 그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금고 안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파일이 없어졌네.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 지우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도현 씨, 여긴 검찰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그가 천천히 한 발 다가왔다. 근데 오늘은 다르지. 지우는 숨을 삼켰다. 이 남자는 왜 오늘 이곳에 있지? 도현은 지우의 눈을 빤히 보며 말했다. 지우야, 내가 묻고 싶은 건 하나야. 그 파일, 너는 어디에 숨겼어?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숨겼어? 그 말은 파일을 훔친 사람이 자기라고 확신한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도현 씨, 나 그런 거 안 했어. 도현은 웃었다. 그 웃음엔 애정이 없었다. 검사 특유의 확신과 냉정이 있었다. 지우야, 나도 그래. 지우를 믿고 싶어. 그리고 한 문장. 하지만 우리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숨을 들이켜도 폐까지 차오르는 빗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오늘 이 밤 이후로 자신의 인생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도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파일 누가 가져갔든 오늘 밤 안에 찾지 못하면.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죽는 사람 나온다. 지우는 온몸이 굳은 채 손에 쥔 젖은 코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서실 바닥 아래 어딘가에서 끼익끼익 철판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금고 아래 비밀 격실. 누군가 이미 도망치고 있었다. 금고 아래에서 울린 금속 마찰음은 잠깐이었지만 너무 분명했다. 지우와 도현 두 사람은 동시에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도현이 먼저 낮게 중얼거렸다. 누가 있다. 지우는 숨을 세게 들이켰다. 금고 아래 구조는 심지어 그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건 한성그룹 회장 직속 금고로 회사에서도 극비 중의 극비였다. 도현이 허리를 숙여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다. 어디야, 어디 숨었냐? 그의 손끝이 바닥 한쪽을 툭 치자 미세한 금속 떨림이 다시 울렸다. 여기다. 도현은 지우를 보며 짧게 말했다. 지우야, 뒤로 빠져 있어. 지우가 뒷걸음질 치는 동안 도현은 바닥의 패널을 손으로 밀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사각형 형태의 패널이 위로 조금 들렸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이 보였다. 지우의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었다. 그 눈은 공포가 아니라 도망칠 타이밍을 재는 냉정한 생존자의 눈이었다. 도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오세요. 틈이 조금 더 벌어지고 머리카락이 젖은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회색 셔츠, 젖은 손,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검은 USB. 지우는 USB를 보는 순간 피가 식었다. 그 USB는 ACTA-94 보고서의 원본을 스캔한 파일이었다. 남자는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며 양손을 드는 척하다가 갑자기 반대쪽으로 몸을 던졌다. 도망친다. 지우가 소리쳤다. 도현이 곧장 뒤를 쫓아 금고 아래 공간으로 몸을 숙였고 지우도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지하 격실 통로를 이용해 반대편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좁은 통로, 머리 위로 떨어지는 먼지, 스산한 금속 냄새. 지우는 뛰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어떻게 금고 아래 구조를 알고 있지? 그때 남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지우 쪽을 보았다. 지우는 한순간 음성보다 먼저 그의 얼굴 표정을 읽었다. 너 왜 여기 있지? 그리고 그 표정 뒤에 깔린 또 하나의 감정. 왜 내가 파일을 찾으러 와? 도현이 소리쳤다. 거기서 멈춰. 남자는 통로 끝까지 달려 비상문을 강하게 밀어젖혔다. 문 밖은 지하 주차장. 경보가 울리기 직전 남자는 몸을 낮춰 차량 뒤편으로 스르륵 숨어들었다. 도현이 주차장으로 뛰어들자 비상등 깜빡이는 SUV들이 줄지어 있었고 이 사이 어디든 그가 숨어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남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도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건 내부자야.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확신해요? 금고 아래 구조는 회장 일가하고 회장 직속 관리인만 알아. 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 USB. 그건 보고서 원본 스캔이다. 지우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 보고서를 훔친 사람은 내부의 상층부라는 뜻이에요? 그때 뒤쪽에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확한 추론입니다. 지우와 도현은 동시에 뒤돌았다. 지하 주차장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코트, 반듯한 정장, 눈빛은 차갑고 걸음은 권력자다운 무게. 한성욱, 대한유아그룹 부회장. 그리고 이 빌딩의 절대 권력자. 성욱은 지우의 얼굴을 보자 미세하게 웃었다. 지우 씨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요. 도현이 발걸음을 옮겨 지우 앞을 가로막았다. 부회장님, 여기 출입하실 시간 아닙니다. 성욱은 도현의 말을 무시하고 지우에게만 말을 걸었다. 지우 씨, 제가 방금 본 그 남자 누군지 알아요?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성욱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남자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지우와 도현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성욱이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누구죠? 성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전 직장 상관, 국회 보좌관 시절. 그를 기억하나요? 지우는 비명처럼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성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리가 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지우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건 훨씬 깊습니다. 그 말과 함께 주차장 위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삐삐. 도망친 내부자, 보고서, 깊어지는 의심, 그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부회장. 지우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차장 경보음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빨간 경광등이 천장에 반사되며 지우, 도현, 성욱의 표정을 번갈아 비추었다. 공기의 진동까지도 불안하게 느껴지는 순간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 부회장님, 지금 그 말이 사실이면. 사실이죠. 성욱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제 말은 그 남자가 이미 지우 씨의 동선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우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제가. 왜요? 성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지우 씨가 국회에 있을 때 무엇을 맡았었죠?
지우는 침을 삼켰다. 정무위 보좌관 보조. 기업 관련 법안 자료 정리. 맞아요. 성욱의 시선이 깜깜한 주차장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그 법안들, 재벌가와 정치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지우는 말이 없었다. 정치인? 검찰? 언론? 성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죠. 보좌관들입니다. 모든 자료를 직접 다루는 사람들. 지우의 숨이 흔들렸다. 그렇다. 그 시절 지우는 온갖 자료 속에서 살았다. 재벌가 내부 보고서, 유착 의혹 파일, 정치자금 흐름, 로비 리스트까지. 그녀가 건드린 정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성욱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 남자, 이상우 보좌관. 지우 씨가 국회 처음 들어갔을 때 팀장으로 있었죠? 지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상우 팀장? 그 사람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그때 도현이 낮게 끼어들었다. 죽은 게 아니라 사라졌죠. 성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지우는 벽에 기대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 사람이 왜 지금 여기서? 성욱은 지우의 표정을 읽고는 천천히 말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지우 씨가 숨긴 것도 훔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하필? 왜 지금 나타난 거죠? 성욱은 손가락으로 금고 방향을 가리켰다. ACTA-94 때문이죠. 도현이 되물었다. 그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이 뭔데요? 성욱은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두 사람의 반응을 즐기는 듯한 표정. 그건 전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도현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리고 지우가 그 보고서를 숨겼다고. 왜 확신하십니까? 성욱의 눈빛이 서늘하게 좁혀졌다.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건 검사님이 아니라 남자친구로서겠죠?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은 치명적인 의심의 씨앗을 던지는 말이었다. 지우는 순간 도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지금 나를 의심한 건가? 성욱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즐기듯 조용히 걸어왔다. 둘이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리고 주차장 끝에서 쿵 무거운 외부 도어가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도현이 즉시 외쳤다. 잠시만. 누가 나갔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문 쪽으로 달려갔다. 지하 주차장의 출입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내려가며 경보가 다시 울렸다. 지우가 손을 떨며 말했다. 그 남자, 상우 팀장 맞는 거죠?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지우야, 그 사람은 이미 3년 전에 사망 처리된 사람이야. 지우가 속삭였다. 그럼 방금 본 사람은 뭐야? 성욱이 말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고 처리된 사람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차장 위층에서 낡은 환풍구가 덜컹하고 흔들렸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아주 짧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우야. 지우는 온몸이 굳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목소리, 그 낮고 건조한 말투. 3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자기 인생에서 사라진 바로 그 사람. 성욱이 낮게 중얼거렸다. 지우 씨, 누군가 당신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도현이 이를 갈았다. 도망친 게 아니라 우릴 유인한 거야. 지우는 몸을 떨었다. 왜? 도대체 왜 나를? 성욱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왜냐하면 ACTA-94 보고서의 진짜 작성자. 그게 바로 지우 씨니까. 지우의 눈이 완전히 흔들렸다. 그리고 경보음 속에서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매섭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경보음은 거짓말처럼 갑자기 꺼졌다. 그러나 정막이 더 무거웠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지우의 폐안을 눌러오는 것만 같았다. 성욱은 주차장 중앙에서 멈춰서 지우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지우 씨, ACTA-94 보고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숨겨진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그 보고서의 원작성자가 누군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틀어진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굴러 떨어지는 순간에
그 이상한 현기증 때문이었다. 제가 그걸 만들었다고요? 성욱은 눈을 조금 가늘게 떴다. 지우 씨가 3년 전 국회 보좌관 시절 마지막으로 맡았던 비밀 자료, 기업 관련 특수 보고서. 기억 안 납니까? 지우의 숨소리가 크게 흔들렸다. 그건 단순한 초안이었어요. 초안? 성욱이 비웃듯 말했다. 그 초안이 재벌과 정치권, 검찰을 동시에 뒤흔들 핵심 보고서로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말도 안 돼. 저는 그냥 팀장님이 주신 문서들을. 도현이 끼어들었다. 지우야, 그 팀장 이상우. 그 사람은 3년 전 재벌 로비 수사를 시작한 직후 실종됐어. 지우의 입술이 마르게 떨렸다. 그 사건 때문에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우는 그 보고서를 단서로 재벌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 그는 사라졌지. 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지금 보고서 파일을 들고 도망친 사람 팀장님이야? 성욱은 지우의 표정을 읽으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야 이해되셨나요? 팀장님이 살아있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욱이 말했다.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 있죠. 뭔데요? 성욱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말했다. 그 파일을 완성한 사람은 이상우도 검찰도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지우 씨 바로 당신입니다. 지우는 숨을 멈춘 듯 눈을 크게 떴다. 제가 왜 그런 걸? 성욱이 손가락 하나를 들며 잘랐다. 기억은 정확히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지우의 뇌를 찌르는 망치 같았다. 그 순간 주차장 위쪽에서 철제 케이블 하나가 톤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도현이 즉시 팔로 지우를 감싸 끌어당겼다. 위로 올라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3년 전의 마지막 밤이 서서히 아주 불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년 전 그 밤 기억의 조각. 절대 잊을 수 없던 그날. 지우는 국회 청사구석에 작은 회의실에서 이상우 팀장과 단둘이 있었다. 지우 씨. 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문서 형식에 집중하세요. 이 구조기업 비자금과 정치 조직까지 포함해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빠른 타자로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거 너무 위험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해야 합니다. 팀장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지우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다. 지우 씨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저는 단순히 정리만. 아닙니다.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 씨는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어떤 검찰 수사관보다도 빠른 사람입니다. 지우의 손끝이 떨렸다. 팀장님, 이거 제출하고 나면 저희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지우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지우는 숨이 막혀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우 씨. 팀장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 보고서 우리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좋은 쪽으로요? 팀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완성해야 세상이 바뀌겠죠. 지우야. 도현의 목소리에 지우는 현재로 돌아왔다. 자신도 모르게 계단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상우. 3년 전과 다르게 수척해진 얼굴, 젖은 머리. 하지만 눈빛은 변함없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속삭였다. 팀장님?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보며 천천히 입모양을 만들었다. 보고서. 너야. 그리고 그 순간 지하의 모든 불이 꺼졌다. 어둠. 침묵. 숨소리만 들리는 공간. 성욱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지우 씨, 지금부터 당신이 만든 보고서가 당신을 삼키러 옵니다. 지하 전체가 꺼진 순간 어둠은 단순한 암흑이 아니라
질식에 가까운 밀도를 지닌 검은 방 같았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벽을 더듬었다. 그러나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콘크리트뿐. 바로 옆에서 도연이 낮게 말했다. 지우야, 움직이지 마. 누군가 일부러 전력을 끄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위쪽 철제 계단에서 철컥철컥 천천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지우의 심장 박동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다가왔다. 점점 커지고 점점 날카로워지고 마침내 철계단 끝에서 멎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떨림없이 울렸다. 3년 만이네요, 지우 씨. 지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전력이 더 무서웠다. 팀장님, 살아계셨군요. 지우의 목소리는 공기 반, 떨림 반이었다. 상우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겁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도연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이상우. 도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은 사망 처리된 사람이다. 3년 동안 어디 있었지? 상우는 낮게 웃었다. 웃음 속에는 비웃음과 슬픔 그리고 오래된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검찰이 날 죽은 사람 취급한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지우는 소리를 참지 못했다. 왜 그랬나요? 왜 그 보고서를? 왜 저에게? 상우가 지우의 말을 잘랐다. ACTA-94. 그가 천천히 말했다. 지우 씨가 쓴 보고서의 최종 이름. 지우는 숨을 멈췄다. 제가 썼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상우는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젠 그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이 정리한 문서 구조, 자료를 묶는 방식, 추적 라인. 그 모든 게 내가 만들던 보고서를 당신 버전으로 바꿨죠. 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저는 단지 팀장님이 시킨 대로. 아니요. 상우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시킨 대로가 아니라 완성한 사람이었어요. 성욱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가라앉아 흘러왔다. 그래서 보고서의 법적 저작권도 책임도 모두 지우 씨에게 귀속됩니다. 도연이 즉시 반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보고서 원본은 이상우가. 원본은 제가 만들었지만 상우가 말했다. 최종 구조와 핵심 문구는 지우 씨가 쓴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메탈릭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딸깍. 지우는 긴장으로 몸을 굳혔다. 무슨 소리? 잠시 뒤 희미한 빛이 번쩍이며 지하 천장 일부가 밝아졌다. 거기에는 지우가 3년 전에 작성한 초안 문서가 프로젝터 화면처럼 그대로 띄워져 있었다. 지우의 필체, 지우의 서명, 지우의 초안 형식. 지우는 비명을 삼켰다. 이건 내 문서잖아. 상우가 말했다. 지우 씨, 난 당신을 재능 있는 보좌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맡긴 겁니다. 그런데 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지우를 이용했지. 상우는 도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검사님,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상우가 지우를 다시 바라보았다. 지우 씨는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지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럼 왜 저를 버리고 사라졌어요? 왜 아무 말 없이 실종됐어요? 상우의 눈빛이 드디어 흔들렸다. 내가 그날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우 씨도 죽었을 겁니다. 지우는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성욱이 낮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지우 씨가 보고서 구조를 만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도현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다. 지우야, 이건 덮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상우는 천천히 속삭였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사라진 거다. 지우의 눈매가 떨렸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났어요? 상우는 어둠 속에서 USB 하나를 들어 올렸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ACTA-94 FINAL. 왜냐하면 상우의 목소리는 절망과 결심이 동시에 있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 순간 지하 전체에 새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삐, 삐, 삐. 도현이 소리쳤다.
뭐야, 또 뭐가 터진. 성욱의 얼굴이 경직되며 말했다. 지우 씨. 누군가. 당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손끝마저 떨리며 속삭였다. 내 집에? 성욱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들어간 보고서를 찾으러요. 지우는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절대 들어가선 안 될 지점에 진실의 발자국이 이미 찍혀 있었다.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지우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다. 내 집? 그 말은 머리로 이해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할 만큼 공포스러웠다. 지우의 숨이 짧아지고 손끝이 떨렸다. 당신 말, 지금 장난 아니죠? 지우가 성욱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성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눈빛은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우 씨 집 현관문이 3분 전에 강제로 열렸습니다. 제가 설치해둔 비상감지장치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현이 당황해 외쳤다. 뭐? 지우 집의 장치를 왜? 성욱은 차갑게 잘랐다. 지우 씨가 ACTA-94 구조를 짜고 있을 때부터 지켜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도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너 처음부터 지우를 감시했어? 성욱은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감시가 아닙니다. 보호죠.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한가요? 성욱은 휴대폰을 켰다. 지하에서도 작동하는 고해상도 보안 앱이 뜨며 지우의 집 현관 카메라 화면이 나타났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현관문은 안쪽에서 열려 있었다.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가 방 안을 뒤지는 듯 움직임이 그림자로 흔들렸다. 그리고 그 그림자 옆 바닥에 놓인 검은 하이힐 한 켤레. 지우는 바로 알아봤다. 그거 내 신발이 아니야. 도현이 곧바로 말했다. 지우 여기 있어. 내가 혼자 가. 아니. 지우가 도현의 팔을 붙잡았다. 눈에는 공포보다 더 강한 결의가 자리했다. 내 집이에요. 내가 가야 돼. 성욱은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지우 씨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가죠. 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너도? 누군가 지우 씨를 노린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보고서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의 공기는 점점 더 매서운 추위처럼 차가워졌다. 그때 지하 천장 스피커에서 보안 시스템 음성이 흘러나왔다. 출입자 추가 감지. 침입자 수 2인.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둘이라고요? 성욱은 짧게 대답했다. 네. 한 명은 방을 뒤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우 씨 방 앞에 서 있습니다. 지우의 혈액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도현이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 가자. 상우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도현이 날카롭게 쏘아봤다. 당신이 왜? 당신은 지금 용의자야. 상우는 지우만 보며 말했다. 지우 씨를 위해서라면 난 어디든 갑니다. 지우는 그의 말에 몸이 굳어버렸다. 3년 전, 사라지기 직전 상우가 했던 마지막 말. 지우 씨, 나 당신 지킬 겁니다.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 지우의 뇌리에는 두려움, 의심, 혼란만 가득했다. 좋아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세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보았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제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기 있는 여러분 중 한 명일 수도 있죠. 정적. 세 남자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도현은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표정. 성욱은 읽기 어려운 냉정한 눈. 상우는 오히려 슬픈 듯한 얼굴. 지우는 계속 말했다. 도현 씨, 나를 지키겠다고 했죠. 그럼 절대 먼저 믿으라고 요구하지 마요. 도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지우는 성욱을 바라봤다. 부회장님, 저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저를 감시했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성욱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상우를 바라봤다. 팀장님은 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우 씨, 제발. 저를 믿지는 말고 저를 이용하세요. 그 말은 지우의 가슴을 찔렀다. 3년 전에는 그녀가 상우에게 의지했었다. 지금은 상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날 이용해라. 지우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좋아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 분 모두 저와 같이 갑니다. 세 남자 모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단 하나의 목적만은 같았다. 지우의 집에 있는 누구를 찾아내는 것. 성욱은 휴대폰을 접으며 말했다. 차는 준비돼 있습니다. 상우가 나직하게 덧붙였다. 지우 씨 집으로 가는 동안 절대 전화 받지 마세요. 누구에게서든. 지우가 물었다. 왜요? 상우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 이 시점에 지우 씨에게 연락할 사람은 둘 중 하나니까요. 지우는 침을 삼켰다. 둘? 상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우 씨를 지키려는 사람, 그리고 지우 씨를 죽이려는 사람. 지우는 숨을 멈추며 말했다. 그럼 이번엔 누가 온 걸까요? 성욱이 대답했다. 덕수그룹의 사장 부인입니다. 지우는 눈을 번쩍 뜨며 경악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여자가 왜 내 집에 있죠? 성욱은 짧게 말했다. 남편이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지우는 알았다. 이 싸움은 정치 vs 재벌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름들을 한꺼번에 잡아먹을 전쟁이라는 것을. 차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창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고 도심 도로 위로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뒷좌석에는 지우와 상우, 앞좌석에는 성욱이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엔 도연이 앉아 있었다. 네 사람 모두 서로를 믿지 않으면서 또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왜 덕수그룹 사장 부인이 내 집에 들어온 걸까? 왜 지금? 그리고 내가 뭘 알고 있다고 믿는 거지? 그때 상우가 지우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다. 지우 씨, 덕수그룹 사장 이름 기억나죠?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윤경택. 대선 후보 캠프랑 깊게 얽혀 있었던 사람. 지우는 숨을 삼켰다. 경택은 국회 시절 그녀가 정리했던 자료들에 자주 등장하던 인물이었다. 성욱이 날카롭게 말했다. 윤 사장은 최근 계좌 조사에서 정치자금 40억이 새어나간 흔적이 발견됐다. 근데 수사가 어디선가 막혔지. 도현이 쏘아붙였다. 그 어디선가는 내 회사 아니야? 아닙니다. 성욱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이죠. 지우의 머릿속이 또다시 하얗게 비었다. 또 회장, 또 재벌, 또 비밀. 그때 상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지우 씨 집에 간 사람이 윤 사장 부인이라면 그 여자는 남편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지우가 물었다. 그럼 뭘요? 상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남편을 내려놓으려는 거죠. 침묵. 도현이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내려놓는다? 남편을 버린다고?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대신 지우 씨의 보고서에 본인 이름을 올리면 자기는 살고 남편은 던져지는 구조. 지우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 집에 와서는 도현이 마저 말했다. 보고서를 찾으려 했다는 거지. 성욱은 뒤에서 추가했다. 그리고 혹은 당신을 처리하러 왔겠죠. 지우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차는 조용한 골목에 들어섰다. 지우의 집 바로 앞.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주변은 유난히 적막했다. 성욱이 차를 정지시키자 도현이 먼저 문을 열고 내렸다. 지우야, 뒤에 있어. 불 켜져 있는 거 보여? 지우는 차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자신의 집. 현관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은 아슬아슬하게 틈이 열린 상태. 상우는 천천히 말했다. 둘 아니면 셋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현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근거는? 상우는 지우의 문 앞에 떨어져 있는 흙자국을 가리켰다. 여자 신발, 남자 운동화 하나, 그리고 그는 마지막 발자국 모양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군용 부츠. 지우가 숨을 멈췄다. 군인인가요?
성욱이 짧게 말했다. 군인 출신이죠. 지금은 회장님의 사설 경호팀 수장. 도연이 씹어뱉다시피 말했다. 회장님이 네 사람을 보냈다고? 성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지우의 집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집 안 흔적 그리고 메시지. 네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현관, 계단 옆에 램프, 거실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 모든 게 지우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랍이 열려 있고 책장은 절반 넘게 쓰러져 있었고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흩어져 있었다. 도현이 말했다. 누군가 자료만 골라 뒤졌네. 가치 없는 건 그대로 놔두고. 성욱이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우 씨 방부터 뒤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다. 단지 손잡이가 젖어 있었다. 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문 열지 마세요. 제가 먼저. 아니요. 지우가 상우의 손을 잡았다. 눈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건 제 방이에요. 제가 열게요. 세 남자는 한순간 말없이 지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천천히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돌렸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지우는 램프 스위치를 눌렀다. 딸칵. 잠시 후 빛이 켜졌다. 그리고 빛에 드러난 그 장면. 지우는 숨이 턱 막히며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침대 위. 한 장의 흰 종이. 그 위에 검은 매직으로 크게 적힌 한 문장. 지우 씨, 3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본 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종이 아래엔 검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우가 빠르게 다가가 집어들려고 하자 도연이 먼저 막아섰다. 손대지 마. 이건 지우가 열어야 해. 성욱은 종이를 다시 읽고 말했다. 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은 지우 씨가 어떤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팀장님이 이걸 남겼을까요? 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럼 누구? 상우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가장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우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게 누구죠? 그 순간 성욱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상알림. 성욱의 표정이 굳었다. 지우 씨, 문제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성욱은 화면을 보여주었다. 안전가옥 3곳 중 2곳이 동시에 공격받음. 지우는 비명을 삼킬 뻔했다. 그럼 남은 한 장소는? 성욱이 답했다. 지우 씨가 3년 전에 은닉했던 장소입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은닉 같은 걸 한 적이 없는데요. 성욱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본인은 그렇게 기억해요. 그리고 한 문장. 문제는 기억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우의 숨이 멈췄다. 그리고 성욱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우 씨, 당신 기억을 삭제당했습니다. 지우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제가 기억을 삭제당했다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증오와 두려움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성욱이 조용히 말했다. 3년 전 국회 청사 폐쇄동에서 당신은 어떤 약을 맞았습니다. 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약. 그 단어 하나에 그녀의 머릿속이 무너져 내렸다. 상우가 뒤에서 말했다. 지우 씨, 그날 당신은 보고서를 완성하고 난 뒤 저와 함께 국회 밖으로 나가던 중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날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도연이 나섰다. 그 약물은 부분 기억 제거 약물이야. 국정원에서도 쓰는 거. 지우가 숨을 삼켰다. 누가 그런 짓을? 성욱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입니다. 세 남자 모두 그 이름에 동시에 침묵했다. 기억을 삭제당했다고요? 지우가 입 밖으로 꺼낸 말은 자기 귀에조차 낯설게 들렸다. 삭제. 지워졌다. 마치 자기가 누군가의 파일처럼. 거실 공기가 툭 끊긴 것 같았다. 성욱이 먼저 침묵을 깼다. 3년 전 국회 청사별관. 야근하고 나오던 길, 지우 씨는 주차장 근처에서 한 번 쓰러졌습니다. 지우는 오른쪽 관자놀이를 눌렀다. 알 수 없는 두통이 밀려왔다. 쓰러졌다고?
내가? 아니에요. 전. 그날 팀장님이 택시 태워 보내주고 말을 하다 멈췄다. 거기서 기억이 뚝 끊겼다. 마치 누가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상우가 낮게 말했다. 거기까지가 지우 씨가 가진 공식 기억이에요. 도현이 팔짱을 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분노가 묻어났다. 그 다음이 문제야. 그때부터 지우는 검찰 기록에도 병원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환자더라고.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욱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국회 인근이 아니라 한성그룹이 운영하는 사설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거기서 기억 일부가 삭제됐죠. 지우의 손이 떨렸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데요? 세 사람의 시선이 한 지점을 향했다. 정답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 상우가 대신 말했다. 한도진 회장. 지우가 웃음 같은 숨을 내뱉었다. 전 그냥 보좌관이었는데요. 성욱이 단호하게 잘랐다. 아니요. 당신은 그냥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쓴 초안이 ACTA-94의 뼈대가 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 보고서 제대로 본 적도. 그래서 지운 겁니다. 성욱의 목소리가 낮게 파고들었다. 본 적 없다고 믿게 하려고. 잠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밖에서 구급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도시의 밤은 늘 시끄러운데 지금 이 방 안은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곳 같았다. 그때 성욱의 휴대폰이 다시 떨렸다. 안전가옥 3곳 중 2곳 완전히 털렸습니다. 지우가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그럼 남은 한 곳은요? 성욱이 화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마지막 한 곳. 지우 씨가 3년 전에 원본을 직접 숨겨놓은 곳. 지우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제가요? 전 기억이 없으니까 그걸 선택한 겁니다. 상우가 끼어들었다. 너만 모르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 지우가 상우를 돌아봤다. 팀장님이 숨기자고 했어요? 상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가 같이 정했어. 내가 작성한 보고서 내가 가장 모르는 장소에 숨기자고. 도현이 짧게 물었다. 어딥니까? 마지막 안전가옥. 성욱이 한 줄의 주소를 말했다. 충북제천. 옛 국회의장 별장. 지우의 가슴 어딘가가 쿡 하고 찔렸다. 가본 기억은 없다. 그런데 지나가는 뉴스에서 본 것 같은 풍경, 문서 속 주소, 지도에 표시해 본 것 같은 자취가 어렴풋이 스친다. 도현이 결론을 내렸다. 좋아. 거기로 간다. 지우가 중얼거렸다. 거기 가면 제가 뭘 했는지 다 떠오르려나요? 상우가 조용히 답했다. 떠오르든 더 무너지든 거기서 끝을 봐야 해. 방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만약 보고서를 찾으면요? 답은 도현이 했다. 그땐 대한민국이 뒤집히든 우리가 뒤집히든 둘 중 하나지.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래요. 그런가죠. 어차피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고속도로 진입로를 넘어서자 서울의 빛은 빠르게 뒤편으로 사라졌다. 앞으로 남은 건 어둠과 빛 그리고 한 줄기 전조등뿐. 운전대는 도현이 잡았다. 성욱은 조수석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번갈아 보며 보안망과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뒷좌석. 지우와 상우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팀장님. 상우가 천천히 눈을 돌렸다. 네. 3년 전, 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요? 상우는 잠시 생각했다. 당연히 의사였겠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흰 가운이었지만 의사 느낌은 아니었어요. 딱 한 문장만 했거든요. 상우가 물었다. 뭐라고 했는데? 지우는 기억 속 그 목소리를 흉내 내보았다. 한지우 씨, 당신은 쓰러졌다가 단순 과로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말투, 속도, 억양.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위화감이 지금은 선명했다. 의사라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단순 과로라는 단어를 그렇게 또박또박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도현이 백미러 너머로 한마디 했다. 국정원 쪽 애들이 자주 쓰는 패턴이야. 성욱이 곧장 이어받았다.
당신은 피곤해서 쓰러졌다. 당신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기억 삭제 이후 신문 대신 주입하는 문장들이죠. 지우는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 옆 방음벽에 튕기는 빗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가 어쩐지 심전도 모니터 같은 느낌이었다. 그럼 그날 회장님은 저 하나 지우려고 국정원까지 쓴 거예요? 성욱이 대답했다. 사람 하나가 아니라 보고서의 의미를 지우려고 했겠죠. 잠시 침묵. 그러다 상우가 말했다. 지우 씨,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그날 내가 도망치자고 했어.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응. 상우가 짧게 웃었다. 나는 보고서 제출하자고 했고 넌 이건 우리 둘만 갖고 있다가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했어. 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제가 그런 말을? 지금이랑 다르지. 상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때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했어. 도현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고 그래서 회장한테 찍혔겠지. 성욱이 태블릿을 내렸다. 문제는 그 도망의 끝 지점이 제천이라는 거고요. 지우가 물었다. 제천. 제가 정한 곳 맞아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한마디 했지. 그는 지우를 똑바로 보았다.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살아남든 나라가 살아남든 둘 중 하나는 무너뜨려야죠. 지우는 말을 잃었다.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때 성욱이 짧게 외쳤다. 뒷차 붙습니다. 도현이 룸미러를 봤다. 검은 SUV 2대. 멀리 있었던 헤드라이트가 금방 등 뒤에 달라붙었다. 또야? 도현이 이를 갈았다. SUV 중 한 대가 차선을 바꿔 붙었다. 상우가 낮게 말했다. 회장님 쪽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우가 불편하게 웃었다. 또 누가 남았다고요? 상우의 대답은 짧았다. 대선 캠프. 그 말에 차 안 공기가 확 식었다. 정치. 재벌만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의 다른 축까지 완전히 얽혀 들어온 거였다. SUV에서 하이빔이 터졌다. 눈이 부셨다. 도현이 핸들을 바짝 쥐었다. 좋아. 제천까지 붙어보자는 거네. 지우는 오른손으로 안전벨트를 더 꽉 조였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공포, 후회, 분노, 그리고 아주 조금 3년 전에 자신이 했다는 말이 떠올라서일까 마지막으로 제대로 싸워보고 싶다는 마음. 어차피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 SUV 2대는 고속도로 마지막 나들목 근처에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도현이 욕을 삼켰다. 따라올 생각이 없나? 성욱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미 앞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루트로 제천 시내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는 훨씬 좁아졌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상우가 작게 말했다. 여기 기억나요? 지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짙은 나무 냄새, 언덕을 돌아오를 때마다 짐이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 어디선가 익숙한 감각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잘 모르겠어요. 도현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도착했다. 언덕 끝 나무에 반쯤 가려진 낡은 단층 별장이 있었다. 지붕 일부가 내려앉았고 현관문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한 걸음 한 걸음 집 쪽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울렸다. 현관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왼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여기 나 온 적 있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짧은 플래시처럼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젖은 운동화, 책상 위지도, 강원도, 서울, 제천에 찍힌 동그라미 3개.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표시한 거야. 상우가 옆에서 말했다. 3군데.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곳.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살짝 밀자. 삐걱하며 열렸다. 먼지 냄새, 약간의 곰팡이, 그리고 오래 비워둔 공간 특유의 낯선 텅 빈 기운. 도현이 먼저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사람 있었던 흔적은 최근에는 없어 보이는데
성욱이 한마디 보탰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먼저 왔다가 뭘 가져가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우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를 둘러봤다. 오래된 소파, 접힌 텐트,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오는 하나. 낙서. 벽 한쪽에 매직으로 크게 그려진 원 3개. 그 안에 숫자와 이니셜. 1S, 2J, 3C. 지우는 손을 뻗었다. 자기도 모르게 이 J 위에 손이 멈췄다. 여기가 2번째였네요. 맞아. 상우가 말했다. 첫 번째는 서울이었고 3번째가 여기. 근데 왜 1, 2, 3 다 남겨둔 거예요? 상우가 답했다. 우리가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 증거.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다 털렸네요. 그때 성욱이 부엌 쪽에서 외쳤다. 여기요. 금고 있습니다. 부엌 싱크대 밑 나무판을 떼어내자 조그만 금속 금고가 하나 나왔다. 번호 다이얼 대신 열쇠 구멍이 있었다. 지우가 숨을 삼켰다. 열쇠. 어디에 두었더라? 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왼쪽. 현관 옆 신발장 밑.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신발장 아래 틈에 손을 넣자 차갑고 얇은 철이 손가락에 닿았다. 작은 키홀더. 그리고 열쇠 하나. 지우는 열쇠를 들여다보았다. 빨간 매니큐어가 살짝 찍힌 자국. 3년 전에 자기 손톱색.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금고 앞. 열쇠를 꽂고 돌리는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번쩍했다. 지우 씨, 이 금고는 당신 거예요. 우린 그 옆에서 서 있는 사람일 뿐이고. 아니에요, 팀장님. 우리 거죠, 우리. 클릭. 금고가 열렸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뚜껑을 올렸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검은 USB 하나, 그리고 봉투 위에 적힌 한 문장. 이걸 여는 순간 우린 둘 다 돌아갈 수 없다. 지우는 손을 떨었다. 제 글씨네요. 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쓴 거야. 도현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이제 선택해야 한다. 성욱이 덧붙였다. 여기서 되돌아가든가 아니면 이걸 들고 정면으로 맞서든가. 지우는 봉투를 들었다. 종이의 촉감이 기억을 더 깊이 긁어냈다. 3년 전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남긴 질문이었다. 넌 이걸 정말로 열 준비가 되어 있니?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에 제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세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봤다. 지금은 확실해요. 그녀가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다. 이제 제 인생이든 이 나라든 둘 중 하나는 제대로 무너져야 할 것 같아요. 봉투를 들고 숨을 고른 지우는 소파 앞에 조심스레 앉았다. 침착한 척했지만 손은 떨렸고 눈은 종이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상우가 살짝 다가왔다. 지우 씨, 이걸 열면 당신이 왜 표적이 됐는지 전부 알게 됩니다. 도현도 지우의 반대편에서 입을 열었다. 돌아갈 수 없다. 그 말 괜히 한 게 아닐 거야. 성욱은 차갑게 말했다. 열죠. 미루면 더 위험합니다. 지우는 그들의 시선을 모두 느끼면서 천천히 봉투의 입을 잡아 찢었다. 서걱. 내부에는 3장의 문서와 손으로 적은 메모 그리고 아주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우는 먼저 녹음기를 들었다. 오래된 모델인데 바닥에 붙어있는 초록색 스티커에 자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우 미래의 너에게. 지우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다. 내가 미래의 나에게? 그녀는 손을 떨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B. 짧은 잡음.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넌 이미 기억을 잃었겠지. 지우는 숨소리가 멎었다. 세 남자도 말없이 들었다. 지금의 난 너무 겁난다. 우린 너무 큰 걸 건드렸어. 그래서 난 이 보고서를 우리만 알고 있는 상태로 남기고 싶지 않아. 잠시 정적. 기억을 잃으면 난 이걸 다시 읽을 용기가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부탁이야. 미래의 나. 내가 이걸 다시 읽고 정확히 무엇을 할지 선택해. 우리 둘을 대신해서. 녹음이 끝나자 지우는 녹음기를 바라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도현이 조용히 물었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떠올라? 지우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프네요. 상우는 눈을 피했다. 그 역시 복잡한 표정이었다. 성욱이 문서를 가리켰다. 그럼 다음은 보고서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맨 앞 제목. ACTA-94 국가기반 로비비자 금사설군사 연계조사 기초보고서. 도현이 정색했다. 이게 대체 기초보고서 수준이냐? 지우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 적힌 표는 그녀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종류의 대한민국 음지지도였다. 정치권 9명, 검찰 경찰 14명, 재벌 대기업 22명, 해외 조력자 5명, 사설 군사조직 3곳. 그리고 연결선. 모든 선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한도진. 지우의 손이 굳었다. 회장님이 모든 중심이네요. 성욱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지우 씨가 필요했죠. 넌 나쁘게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으니까. 지우는 낮게 물었다. 제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상우가 입을 열었다. 너는 처음에는 정리를 맡았어. 그런데 내가 수집한 자료들이 너 손을 지나가면 이상하게 구조가 깔끔해졌지. 그래서 제가. 지우가 중얼거렸다. 더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군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넌 단순 정리를 넘어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었어. 지금 이 문서처럼. 지우는 문서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리고 거기 적힌 한 줄에 숨이 턱 막혔다. 이 문서를 기록한 자. H. J. W 한지우.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제가 한 게 맞는 거죠. 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핵심이었고 표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승부수야. 지우는 다크여멘트를 닫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도현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근데 선택해야 해. 지우야, 이 문서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 두고 갈 거냐?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져갈래요. 이걸 없애려고.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잖아요. 상우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살 길도 여기 안에 있지. 성욱이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이유도 여기 안에 있죠. 지우는 봉투를 다시 닫았다.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죠. 도현은 금고를 닫고 하수도 뚜껑 옆에 빈 상자를 발로 밀었다. 자, 다 챙겼고. 잠시 숨 고르고. 퍽.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 모두 순식간에 몸을 낮췄다. 지우는 호흡이 턱 막혀 벽 쪽으로 몸을 숨겼다. 성욱이 손짓했다. 위층에 누가 있습니다. 상우가 지우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붙어 있어요. 혼자 움직이지 말고. 도현은 총을 들고 계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계단, 낡은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 조금 더 올라가면 2층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었다. 그런데 천장 틈에서 먼지가 툭 떨어졌다. 그리고 낯익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 씨. 지우는 소름이 돋아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 목소리. 상우가 계단 아래서 속삭였다. 안 돼. 위로 가지 마. 하지만 지우는 본능적으로 계단 한 칸을 올랐다. 어둠 속 2층 난간에 서 있는 실루엣. 우아한 트렌치코트, 하이힐, 그리고 손에 든 검은 우산. 오랜만이에요, 지우 씨. 덕수그룹 사장 부인, 윤정현. 지우는 숨이 가빠졌다. 왜 제 집에 침입했어요? 윤정현은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왜긴요? 당신이 가진 걸 전부 가져오려고 왔죠. 도현이 총을 겨눴다. 손들어. 여긴 범죄 현장이야. 하지만 윤정현은 도현을 보지도 않았다. 오직 지우만 바라봤다. 지우 씨, 당신은 항상 몰랐어요. 남편들이 뭘 했는지, 재벌들이 뭘 감추는지.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게 됐어요. 윤정현은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럼 더 잘 알겠네요. 그녀는 우산 끝을
계단 섬광등에 툭 부딪혔다. 찰칵. 안쪽에서 금속 소리가 났다. 성욱이 작게 외쳤다. 폭발장치. 도현이 지우를 끌어당겼다. 쾅. 2층 바닥 일부가 터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윤정현은 그 폭발을 피해서 옆으로 굴더니 계단 난간을 타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상우와 성욱이 동시에 덤벼 그녀의 팔을 붙들려 했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몸을 회전시키며 빠져나갔다. 잡아! 도현이 소리쳤다. 그러나 윤정현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숲으로 달아났다. 상우가 뒤쫓으려 했지만 지우가 소리쳤다. 가지 마요. 그 사람은 미끼예요. 모두 멈췄다. 윤정현은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성욱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 사람 혼자가 아닙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우산 손잡이를 주워들었다. 증거 같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했다. 이거 단순한 침입 아니에요. 도현이 물었다. 그럼 뭐야? 지우는 우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보고서가 이미 새어나갔다는 뜻이에요. 폭발 잔해를 치우고 네 사람은 다시 별장 안으로 들어왔다. 성욱이 서류를 챙긴 뒤 말했다. 문제는 이 문서가 원본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우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네. 성욱이 메모 한 장을 펼쳐 보였다. 실제 원본은 S. K에게 전달함. 도현이 눈을 좁혔다. S. K. 성욱 너냐? 성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이니셜은 S. H.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청와대 정책실장 서기훈? 지우의 입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서기훈 실장? 대통령 옆에 있던 그 사람? 성욱이 끼어들었다. 정확히는 대통령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회장과 대통령을 잇는 실선. 지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한테 왜 원본을? 상우가 대답했다. 내가 그랬어. 제가요? 우리가 도망치기 직전, 기억을 지우기 전날 밤. 상우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둘 중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실제 원본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래. 지우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도현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결론은 하나야. 청와대 지하 기록실에 진짜 원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성욱이 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그곳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우가 지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능하죠.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지우가 되물었다. 누구요? 도현이 답했다. ACTA-94 작성자. 지우의 몸이 한순간 얼어붙었다. 나? 내가 그 열쇠라고? 성욱이 그 말을 확정짓듯 덧붙였다. 맞습니다. 당신 서명으로 만들어진 보고서니까. 지하 기록실 접근 승인도 지우 씨 이름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지우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네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청와대. 청와대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지우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안쪽이 떨렸다. 도현이 먼저 대답했다. 완전 불가능은 아니야. 검찰 출입증으로 1차 관문은 열 수 있어. 문제는 그 아래야. 성욱이 노트북을 펼쳐보았다. 청와대 지하 기록실. 형식상 대통령 기록 보관소 분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별로 버리지 못한 문서를 쌓아두는 곳입니다. 상우가 짧게 물었다. 그리고 거기 열쇠가 지우 씨라는 거죠? 성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ACTA-94를 청와대 시스템에 처음 등록할 때 작성자 코드가 HJW로 들어갔어요. 그 코드를 활용하면 기록실 안쪽 특수 보관 구역까지 접근권이 열릴 겁니다.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제가 시작했고 제가 열어야 끝나는 거네요. 도현이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정리하자. 1단계 검찰 신분으로 출입. 2단계 성욱이 내부 코드로 지하 엘리베이터 열어. 3단계 지우 이름으로 기록실 접근 권한 확인. 4단계 원본 보고서 위치 확인한 뒤 상우가 마무리했다. 5단계 회장보다 먼저 나오는 것. 지우가 물었다.
회장님이 이미 거기 손을 대고 있을 가능성은요? 성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늦으면 그쪽이 먼저 지웁니다. 잠시 정적.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좋아요. 그럼 이번엔 제가 앞에 설게요. 세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지난 3년 동안 누군가 저 대신 싸워줬던 것 같아요. 검찰도 팀장님도 부회장님도.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다면 마지막엔 제가 앞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 살짝 웃었다. 그래. 근데 뒤는 우리가 책임질 거야. 상우는 한마디만 했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가. 우린 같이 감당할게. 성욱은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 시작하죠.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다. 제천에서 서울로 되돌아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올 때보다 더 짧게 느껴졌다. 긴장 때문인지 마지막을 향해 뛰어가는 느낌 때문인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래의 나에게 남겼던 그 녹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용감했을까? 서울 시내에 들어섰을 때 시간은 새벽을 넘어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성욱이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시간입니다. 경계는 있지만 교대 시간대라 가장 느슨한 틈이 생기죠.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대한민국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다. 모두 준비됐지?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네. 이제 정말로 끝을 보러 갑시다. 청와대 근처 경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정문이 아니라 측면 출입구, 언론과 외부인들이 잘 모르는 통로였다. 도연이 검찰 출입증을 내밀며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도연 검사입니다. 긴급 문서 확인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비 요원이 출입증을 확인하고 물었다. 동행인들은? 도연이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대통령 비서실 쪽 요청으로 기록 확인이 필요해. 참고인 동행입니다. 사전 협의된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욱이 한마디 보탰다. 한성그룹 부회장 한성욱입니다. 비서실장님과 통화 연결해 보시죠. 한성그룹이라는 이름과 부회장이라는 직함은 여전히 강력한 힘이 있었다. 경비 요원은 살짝 굳은 표정으로 상부에 무전했다. 잠시 후 무전기 끝에서 짧은 답이 돌아왔다. 마이너스 출입 허가. 지하 쪽은 표준 절차대로. 문이 열렸다. 첫 관문 통과.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달랐다. 조용하고 건조하고 모든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일반 직원용이 아니라 별도 인증이 필요한 특수 출입용이었다. 성욱이 손목에서 작은 디바이스를 풀어내며 말했다. 회장님이 예전에 한 번 쓰라고 준 비상 코드입니다. 딱 한 번 쓸 수 있는 임시 키죠. 도연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걸 지금 쓰겠다는 거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성욱이 웃었다. 그리고 이거 알려드리지요. 이 코드 쓰는 순간 회장님 쪽에도 알림이 갑니다. 지우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거 회장님이 바로 아시겠네요? 네. 성욱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성욱이 디바이스를 리더기에 갖다 댔다. B. 짧은 인증음과 함께 패널에 새로운 층이 나타났다. -EF 특별기록구역. 도연이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갑자기 다리가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표면은 차분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뒤엉켰다. 여기서 못 찾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찾으면 정말 세상이 뒤집힐까? 아니면 아무도 관심 없나? 상우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무서워요? 지우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서운데. 이제 와서 돌아가기도 싫어요. 상우가 짧게 웃었다. 그게 지우 씨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하는 좁은 복도와 양옆으로 늘어선 문들로 이어져 있었다. 각 방마다 1급 보안, 열람 제한 같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성욱이 가장 안쪽 문 앞에 섰다. 여기가 특수보고서 구역입니다. 문 옆에 단말기에 지우 이름과 주민번호가 입력되었다. ACTA-94 작성자 코드 확인 중. 잠시 모두의 숨이 멎었다.
인증 완료 HJW. 문이 열렸다. 지우는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방 안은 일반 기록실과 달랐다. 책장이 아니라 개별 보관함. 각각의 사건, 각각의 이름이 박스와 파일 속에 숨겨져 있었다. 성욱이 검색 단말기에 ACTA-94를 입력했다. 검색 중. 지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1건 검색됨. 위치 B-7 보관함 보안 등급 최고. 있다. 상우가 낮게 숨을 내쉬었다. 네 사람은 B열 7번 칸 앞에 섰다. 작은 금속 서랍. 잠금 장치 옆에는 다시 한번 작성자 인증이 필요했다. 작성자 코드 지문 확인. 도현이 말했다. 지우야. 손가락.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센서 위에 올렸다. 확인 중.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인증 완료 HJW. 찰칵.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와 외장 저장 장치 하나. 성욱이 파일 표지를 읽었다. ACTA-94 최종본 저자 한지우 검토 이상우 제출 예정처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관실. 도현이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였네. 내 이름으로 다 올라와 있었어. 지우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들어 올렸다. 손에 닿는 무게가 종이 무게가 아니었다. 사람 수, 돈의 양, 사라진 목숨들, 거기에 자기 삶까지. 이걸 3년 전에 제가 썼다는 거죠.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이 밤새워서. 지우는 웃다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진짜 바보 같네요. 이렇게 덩치 큰 걸 만들어 놓고 숨을 곳은 하나도 생각 안 했으니. 성욱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회장님이 대신 숨겨준 겁니다. 기억까지 포함해서. 그때였다.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묵직하고 익숙한 리듬. 도현이 재빨리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고 살짝 열어 복도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왔네. 복도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서 있고 그들 사이를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흰 머리, 잘 다려진 양복,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 한도진 회장. 성욱이 낮게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지우는 파일을 더 꽉 쥐었다. 도망칠까? 여기서 들고 뛰면 잡히겠지. 하지만 문 밖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 씨, 거기 있습니까? 부드럽고 낮고 마이크도 없이 잘 울리는 소리. 3년 전에 못한 얘기를 이제야 할 수 있겠군요. 지우는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도망 안 갈게요. 도현이 그녀를 돌아봤다. 지우야. 여기서 한 번은 마주쳐야 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사람이 왜 제 기억을 지웠는지, 왜 이 보고서를 살려두고도 숨겼는지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상우와 성욱, 도현. 세 사람 모두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녀 얼굴을 보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결정한 눈이었다. 지우는 파일을 품에 안고 문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고 열자 복도 끝 한도진 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드디어 본인이 쓴 걸 본인이 들고 나왔군요. 지우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도 아시죠? 무엇을 말입니까? 이제 누구도 예전처럼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요. 회장의 눈빛이 잠시 가늘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복도는 적막했고 공기는 비현실적으로 차가웠다. 회장 한도진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어떤 무기보다 무겁게 울렸다. 지우 씨. 회장의 목소리는 마치 불 꺼진 연회장에서 혼자 남아 건배를 제안하는 음색이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지우는 마음이 요동쳤다. 그러나 발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이 제 기억을 지웠죠.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웠다?
그렇게 표현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지우는 맞받아쳤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죠? 제가 가진 의미를 꺼내간 건데. 회장은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싸늘하고 건조했다. 의미라. 맞아요. 그 보고서는 의미였죠. 세상을 바꿀 수도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 파일. 제가 맡아가겠습니다. 지우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이건 제 이름이 적힌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그 문서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여럿이죠. 회장의 말은 놀랍도록 담담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나라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욱이 회장을 향해 나섰다. 회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회장은 비웃듯 말했다. 성욱아, 내 아버지 때부터 누구와 누가 거래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성욱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는 회장의 발걸음을 계속 지켜보았다. 왜 제 기억을 지우고 왜 보고서를 숨겼나요? 회장은 그제야 정답을 꺼냈다. 당신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끝나기 때문이요. 잠시 정적. 하지만 한지우 씨.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한 단어씩 끊어 말했다. 우리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눈을 찌푸렸다. 거래하자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서를 내게 넘기면 당신의 삶, 당신의 남은 가족, 당신의 모든 경로를 내가 지켜주겠소. 도현이 낮게 말했다. 협박이네. 협박? 아니요. 회장이 웃었다. 협상이지. 지우는 파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회장님.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는요. 제 삶을 잃어버렸어요. 기억도 사람도 직업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정하는 척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지우가 파일을 들고 뒤에 있는 세 사람, 도현, 상우, 성욱,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회장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회장의 뒤편, 검은 양복 남자들이 일제히 앞으로 다가왔다. 도현이 외쳤다. 뒤로, 지우 뒤로. 성욱이 지우를 끌어당겼다. 상우는 회장과 경호원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회장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지우 씨, 그 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여기서 죽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숨을 들이켜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 3년 전에 누구였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은 또렷했다. 오늘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회장이 입꼬리를 올렸다.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양쪽에서 경호원 문이 철컥하고 잠겼다. 도현이 이를 갈았다. 우릴 가둬놨네. 성욱이 빠르게 주변을 스캔했다. 2분 안에 증원 온다. 총 10명. 상우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럼 2분 안에 여길 나가야 한다. 지우는 파일을 품에 안고 뒤쪽 문을 향해 뛰었다. 도현 씨, 저 문 열 수 있어요? 도현은 이미 키패드에 손을 대고 있었다. 잠깐만. 비밀번호가 다르다. 이건 특급 보안. 삐삐삐삐. 경보음이 울렸다.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지우는 회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럼 이걸로 나갈게요. 그녀가 품에 있던 USB를 꺼내 회장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이 보고서 이미 외부로 보내놨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지우는 숨을 삼켰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면 시간은 벌릴 수 있으니까요. 상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지우 씨 대단하네. 도현이 뒤에서 외쳤다. 열렸다. 뒤쪽 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지우는 한도진 회장과 눈을 마주본 채 말했다. 회장님, 당신이 숨기려 했던 것들
이제 제가 선택할 거예요. 회장이 분노로 떨렸다. 너, 내가 누군지. 지우가 끊었다. 알아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하지만 전 그걸 멈출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회장은 비명을 삼키듯 낮게 말했다. 한지우. 지우는 마지막 말만 남겼다. 3년 동안 지워진 제 인생. 이제 돌려받으려고요. 문이 완전히 열리자 도현이 지우를 끌어냈다. 뛰어.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복도의 경보음과 회장의 욕설과 경호원의 무전이 뒤엉켜 폭발하는 듯 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긴 복도. 네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달렸다. 성욱이 외쳤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합니다. 계단으로 뛰어오르는 순간 위층에서 경호원 셋이 내려오고 있었다. 멈춰. 총구가 지우를 향했다. 도현이 그녀를 밀치며 외쳤다. 엎드려. 팡, 팡. 총성이 울렸다. 상우가 몸을 날려 지우를 감싸 안았다. 성욱은 옆면 소화전 유리를 깨 소화기를 던져 총든 경호원 하나를 쓰러뜨렸다. 도현이 외쳤다. 반대편 계단으로 돌아. 그들은 다시 방향을 틀어 다른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지우가 외쳤다. 이게 다 막혀 있으면? 성욱이 키패드를 해킹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는 12자리였다. 10초만 주세요. 뒤쪽 복도에서 경호원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도현이 지우에게 다가갔다. 지우야. 보고서 내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넌 잡히면 바로 죽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어요. 상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 그게 내가 만든 칼이니까. 경호원의 그림자가 계단 벽을 가르는 게 보였다. 성욱이 외쳤다. 됐다. 열린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네 사람은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문은 계단이 아니라 좁은 창고실이었다. 도현이 욕을 내뱉었다. 젠장. 막다른 길이네. 상우가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여기서 버티자. 지우가 외쳤다. 아니요. 여기서 싸우면 우린 전부. 그때였다. 성욱이 창고실 반대편 작은 철문을 발견했다. 여기 내부 공조 덕트입니다. 밖으로 연결돼요. 도현이 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다. 좁은 통로. 한 사람씩 기어가야 하는 크기였다. 상우가 먼저 들어가며 말했다. 지우 씨 먼저. 도현이 그녀를 밀어넣었다. 어서 가. 우린 바로 뒤따라갈게. 지우가 덕트 안으로 몸을 밀어넣자 바로 뒤에서 경호원들이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우야. 우린 살아나온다. 약속한다. 지우는 덕트 안을 기어나갔다. 어둡고 좁고 숨이 턱 막혔지만 손과 무릎으로 계속 앞으로 밀어냈다. 뒤에서 총성 소리, 고함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도현 씨, 상우 팀장, 성욱 씨. 그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졌다. 어느 순간 찬바람이 불어왔다. 출구. 지우는 마지막 힘을 내 철망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 소나무 냄새,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낙엽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보고서를 꺼냈다. ACTA-94 한지우. 지우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천천히 일어섰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검찰, 특별감찰관실, 그리고 마지막 기자. 국민들 앞에서 걸겠다. 내 3년의 공백을. 그녀는 바람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 이름으로. 이제 다시 시작해요. 멀리서 경찰차, 구급차, 지프 차량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가운데 지우는 빛이 없는 새벽 하늘을 보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